보다 나은 건강 미래를 설계하고 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허리 건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의 장기도 보호하고요. 또 신체의 중심을 잡아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 장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요.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건강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생방송 도중에만 건강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 매거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건강 닥터 만나보시죠. 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으로부터 우리를 해결시켜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현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김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자, 허리 통증이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허리 통증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굉장히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통증 중에 하나죠. 네. 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 증상 병들이 올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좌도 있지만 척추 디스크, 또 협착증, 또는 불안정증이나 등 여러 가지 질병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척추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허리 아픈 거 말고도 다리가 아프거나 엉치가 아프거나 또는 걷다가 다리가 땡기거나 아니면 쉬었다 가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척추하고 관련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허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리, 엉치 쪽으로까지 통증이나 저림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허리, 척추 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면 근육통이겠지. 사실 허리가 살짝 아파서 병원에 바로 가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참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무시해서는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서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 어떤 증상들일까요? 예, 척추 통증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급성 허리 통증이 생겨서 하루 이틀 쉬면 낫겠거니 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도 꼭 병원에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루 그날 저녁을 지나고 그 다음날 대도 아프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심한 경우는 네.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단순히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협착증이 생겼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초기에는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들은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또 불안정증이나 그런 증상들은 좀 특징적으로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허리가 아팠는데 그 다음 날 다리가 확 땡긴다든지 그러면 신경이 눌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 증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협착증은 또 증상들이 또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오래돼서 뭐 신경이 계속 누르고 있는 뭐 다리 통증이 있을 때도 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50m를 걷는다든지 100m를 걷는다든지 하면 다리가 갑자기 힘이 폭 빠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다리에 통증들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척추 불안정증이나 이제 만성 디스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앉아 있기만 해도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서는 게 불편하거나 그런 허리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척추에서 증상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또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네. 척추는 뭐 단순히 뭐 퇴행성 관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경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척추에서 응급으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신경에 대한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온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마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특징적인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오른쪽 다리 또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걷다가 힘이 빠지는 것은 뭐 급성 마비는 아니지만 그게 지속되면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비하고 관련된 증상들은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고요. 네. 진짜 응급인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마미총 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뭐 간지럽거나 엉덩이가 뭐 좀 통증이 좀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소변이 좀 느낌이 좀 이상하거나 하는 대소변과 관련된 증상들이에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히 엉덩이 쪽에 관련 그 느낌이 좀 약해진다는 느낌으로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진행이 되게 되면 마미총 증후군이 오게 되는데 마미총 증후군이 왜 중요하냐면 마미총 증후군은 진행이 돼서 그 강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 회복이 어렵군요. 네, 회복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마미총 증후군이 와서 초기에 그 적절히 수술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이 되긴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뭐 신경적인 문제나 아니면 마미총 같은 증상이 오게 되면 신경과 관련된 증상이 오게 되면 빨리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뭔가 당김, 저림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또 뭐 신경이 약간의 마비가 느껴지거나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고 혹시라도 대소변 장애가 느껴질 정도라면 반드시 병원 가는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바로 전문 병원에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허리 통증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 원인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허리가 왜 아픈 건가요, 원장님? 네, 잘 아시겠죠. 척추 질환은 네. 척추 통증은 이미 학술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 다음으로 많은 병이 척추 질환이에요. 그 정도로 흔하군요. 예, 뭐 단순히 염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디스크 협착증 또는 신경적인 문제들 다 포함해서 척추에서 오는 질환이 전 세계 병원을 방문한 이유 중에 네.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어. 네, 척추 질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이 그 기립성 그렇죠. 지구하고 반하는 활동을 하는 네. 기립성 활동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하고 반하는 동작에서 그것 때문에 척추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즉 그 이야기는 평상시에 자세 또는 자기의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지만이 척추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런 자세나 아니면 균형이 잘 무너졌을 때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안 좋은 자세로 또
뭐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쪼그려 앉는다든지 아니면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 다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거운 것 드는 거죠. 뭐 무거운 것들 갑자기 들었을 때 허리가 삐끗. 삐끗한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지구를 이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디스크가 되고 협착증이 되고 나중에 불안정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 그 극복하기 위한 운동들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네. 척추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부터가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김현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관리하라. 현대인의 허리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허리 통증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인만큼 굉장히 치료법도 좀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통증의 치료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척추 치료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물 치료도 있고 시술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쉬는 거죠. 안전 가려가 1번입니다. 우리가 네. absolute bed rest, 안전 가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 급성으로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만성으로 생기더라도 통증이 생겼는데 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증이 갑자기 극심해졌는데 난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초기에는 일단 급성 통증이 오거나 통증이 심해졌을 때는 일단 안전 가려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척추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게 포함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통증들이 지속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시술 또는 뭐 주사 치료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뭐 그쵸. 절개를 한다든지 뭐 나사를 박는다든지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저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오, 거의 예.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가지고 해 있고 뭐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존에 시술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 또 수술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훨씬 더 최소 침습으로 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치료들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꼭 하기 전에 수술 전 단계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단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수술로 낫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방향 척추 내시경인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이거 어떻게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되는지 한번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그림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절개를 하고 이쪽에 견인기를 놓고 나서 거기에 드릴이나 아니면 펀치 같은 걸로 뼈를 잘라내고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내시경 수술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절개를 살짝 하고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살짝 낸 다음에 바로 타겟 포인트, 병변 있는 부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막혀 있는 구조물들이 있으면 그 일부를 좀 뚫고 나서 바로 병변 부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손상을 더 적게 줄 수가 있고 훨씬 더 회복이 빠르겠죠. 네. 환자분들이. 즉 그 이야기는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은 크게 절개를 하는 게 아니고 구멍 하나를 뚫어서 병변에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회복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짚어주실까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절개형 수술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전된 수술이에요. 네, 수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절개가 굉장히 적죠. 절개가 적다는 이유는 단순히 피부가 적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하고 관련된 근육들 또 그 주변과 관련된 척추의 관절의 기능과 관련된 뭐 척추 관절 또 뭐 주변의 인대 그런 것들을 다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환자분이 뭐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나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척추 내시경 수술이 이제 수년 전만 해도 기존의 절개형 수술에 비해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고 실제로 그런 과정들을 갔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그걸 다 넘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고 즉 그 이야기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너무 뭐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합병증도 생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전신 마취 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피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수혈도 최소한 줄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회복이 훨씬 더 빠르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이제 고려해 본다면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이나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에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적응증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의 일부나 협착증의 일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절개형 수술이 하고 있는 거의 80%에서 90%의 병변들,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 질환의 거의 대부분 뭐 단순히 허리뿐만이 아니고 흉추에도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추에도 있어요. 네. 그런 디스크 질환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는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절개하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뭐 9.9%라고 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네. 시대가 됐고 네. 특히 고령 환자의 협착증 환자들에게는 이 척추 내시경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단순히 수술이 해야 된다는 뭐 수술을 아무리 뭐 좁게 하고 뭐 아니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이 가지고 있는 뭐 제한점 또는 거기에 더불어서 고령 환자이기 때문에 마취에 관련된 부담이 문제들 있죠. 또 예. 세 번째로 회복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척추 내시경을 통하게 되면 최소한의 절개죠. 거의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거의 병변 부위만 딱 선택적으로 감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심지어 뭐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고령 환자라든지 그런 마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한을 줄일 수가 있고 네. 회복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그 대상까지 저희가 쭉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김현성 원장과 함께 원인만큼 치료법도 다양한 허리 통증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병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다가 이제는 허벅지까지 찌릿한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죠. 네, 예, 50대시면 이제 척추 질환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네. 척추 질환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세, 84세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50대, 60대면 굉장히 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척추 질환은 50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디스크가 된다든지 협착증이 된다든지 그런 척추 질환이 시작되는 시기고 지금 이제 상담을 주신 환자분은 이제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프다가 허벅지까지 찌릿찌릿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디스크가
초기에 생겼다가 척추 통증을 유발하고 그 이후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의 그 진행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디스크가 파열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압박을 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신경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대 어머님께서 이런 내용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30대부터 허리 디스크를 앓았는데 이젠 일상생활조차 힘겹습니다. 라고 전화 주셨어요.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죠? 어머님 많이 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30대부터면 벌써 35년을 통증으로 그러네요.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실제 그 허리 통증 환자분들의 가장 큰 미스매치가 뭐냐면, 일반인들하고 미스매치가 뭐냐면 본인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님 같이 35년 동안 통증을 앓으셨던 분들은 본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는 저 사람 허리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럴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근데 예. 본인만 그런 통증들을 35년 동안 앓고 있었다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신 거죠. 아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디스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네. 디스크가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결국 협착증이 되고, 협착증이 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불안정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신경이 손상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는데, 아마 어머님은 아직은 신경 손상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됐든 디스크가 좀 훨씬 더 진행됐거나 아니면 협착증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은 지금은 치료 하시면 다 나으실 수가,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다고 그러시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네.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를 해주셨고요. 이미 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0대 어르신께서 또 이런 사연 남겨주셨네요. 확인해 볼게요. 원장님, 수술 후에 또 협착증이 생겼는데 수술을 다시 해야 할까요? 네. 재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79세 환자분이시면 네.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이분은 아버님이세요. 네, 예. 아버님이시네요. 그러면 79세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이제 80세가 맞아요. 됐으니까 예전에는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80세 후반까지도 90세 되신 환자분들도 많이 받으세요. 특히 아버님은 아마 협착증이 수술하고 나서 다시 재발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되게 다른 부위에 생긴 경우라면 수술이나 척추 내시경 치료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동일 부위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착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재수술을 한다는 게 쉽지는 네.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시경 수술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지금 현재 생활이 본인이 영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무 힘드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버님이 수술을 해야 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수술을 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이제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랑 일상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세 남성분이세요. 굉장히 나이가 젊으신 분이죠? 예, 이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터진 디스크예요. 이 디스크가 이 뒤에가 신경인데 이렇게 터져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보일 만큼 굉장히 크죠. 되게 이런 그러네요. 경우는 마비가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하지 않게 되면 마비가 진행이 되거나 첫 번째로는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네. 느끼게 되죠. 뭐 당연히 잠도 못 자고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절개형 수술을 했었죠. 근데 잘 보면 이게 디스크가 위로 쭉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뼈를 많이 걷어내야 돼요. 즉 그 이야기는 뼈를 많이 걷어낸다는 이야기는 절개형 수술했을 때 그 이야기는 불안정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네. 척추는 이 뼈가 좀 척추 안정성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나중에 나사를 박아야 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일로 시작했다가 굉장히 큰 일로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척추 내시경 치료가 발전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수술 후에 이 디스크가 말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절개형 수술하고 이제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사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환자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예.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31세 남성분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4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도 오랫동안 좀 허리가 아프셨고 허리 디스크 환자시네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이 신경이 척추 가운데서 나왔다가 양쪽으로 퍼지면서 다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네. 그 나오는 신경인데 거기에 다 디스크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잘 보면 L1, L2라고 써져 있잖아요. 디스크 척추에서 굉장히 위에 쪽이에요. 거기는 네. 우리 뇌신경하고 연결돼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서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위일 뿐더러 여기는 또 우리 다리를 걷고 할 때 앞다리에 관련된 증상 그 부위들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네.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는 굉장히 위에 자리는 절개형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뼈가 굉장히 좁아요. 그 이야기는 절개형 수술했을 때 그 뼈를 많이 걷어내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절개형 수술했을 때 여기를 나중에 유압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선택적으로 이것만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이 사진을 보시게 될 건데 이게 수술 후 직후 사진이에요. 보면 디스크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환자분들이 진짜 정상 생활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환자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74세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받고 바로 통증이 해결되고 본인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행이네요. 만약에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님 만약 절개형 수술했으면 정상 생활로 못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어찌됐든 환자분은 정상 생활로 돌아가서 훨씬 더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74세 남성분의 사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서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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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54년 70살인데요. 네네.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허리가요. 예, 며칠 전에 예, 예.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협착증이래요. 협착증이요.
예, 네네네. 예, 근데 주사 치료 받았는데도 예, 예,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는 많이 안 아픈데 오른쪽 응치로 예, 예, 오른쪽 골반이 예, 예, 막 아프면서 막 잡아 당기면서 걸으면은 예, 예, 자꾸 못 걸어지게 하고 엎드려서 걷게 돼요. 예, 예, 그리고 자꾸 삐뚤어지고. 예, 예. 어머님 지금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맨 처음에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한 때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지금 심해지는 거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실제 통증이 그 전부터 있지 않으셨어요? 네네. 그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엉치가 이렇게 아프다가 예,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어요. 예, 예. 침을 맞고 괜찮아졌는데 예, 예. 한 일주일 전부터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예, 예. 너무 아프고 막 잡아 당기고 자꾸 집안에서도 걸어도 이렇게 자꾸 엎드려서 걷게 돼요. 예, 머리가 예. 구부러져서요. 그게 한 달이나 되셨다고요? 예, 어머님은 증상이 다시 재발되신 거잖아요. 네, 예, 예. 네.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협착증이 아니고 디스크나 아니면 인대나 뼈 같은 게 신경을 같이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많이 아프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큰 절개나 아니면 나사를 받거나, 물론 어머님이 척추 불안정증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지금은 다 내시경으로 아주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어머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술하니까 걷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지금 어머님이 허리가 굽어진 것들이 훨씬 더 잘 펴지실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사례 조금 더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사례는 23세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마비 증상까지 왔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셨네요. 예, 이 환자분은 23세 여자 환자분이시죠. 이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척추뼈고 이게 디스크고 이게 신경이에요. 이 신경에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이 됐는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렸습니다. 이 환자의 문제는 왼쪽 발목의 완전 마비예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완전 마비는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개형 수술을 응급으로 해도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했던 결과들을 보면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신경 회복도 훨씬 더 기존의 절개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돼요. 실제 이 환자는 한 3개월 정도 돼서 마비가 거의 다 회복이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9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예. 이분은 방금 전에 통화하셨던 환자분과 유사한 경우라고 보겠죠. 6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디스크고 이게 신경이고 이게 인대인데 이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면서 인대 또 늘어나면서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디스크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신경을 충분히 이렇게 풀어줘야 될 뿐더러 이 디스크도 제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디스크가 검게 돼 있잖아요. 네. 원래 디스크는 하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하얗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탱탱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디스크가 검게 된 것은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스크를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디스크를 충분히 제거를 하고 다시 좀 메꿔주고
뭐 이렇게 신경을 풀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경이 충분히 제거되고 디스크도 충분히 치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예후가 좋았던 69세 여성분의 사례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80세 여성분인데 협착증을 앓고 계셨다고요. 예, 보시면 이분은 전형적인 협착증이신데 나이가 80세세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80세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척추뼈가 있고 이 가운데 신경이 있고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게 검게 변해 있죠. 신경이 다 막힌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쪼그라들었으니까 신경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신경이 얼마나 힘들까요? 답답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넓혀주는 이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단지 본인이 걷기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뭐 걷기 힘들어지고 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해야 한다면 나이가 이렇게 80세 고령이더라도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치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69세거든요. 네, 지금 어떤 점이 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희 김현서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리가, 작년에 좀 굉장히 심해가지고, 치료를 받아가 좀 괜찮았는데, 올해 또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앉았다 일어나면은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어머님 네, 허리가 주로 많이 아프신 거죠? 엉치 다리는 네, 좀 덜 네. 아프시고요. 작년에 네. 치료받고 나서 엉치 다리를 많이 줄었는데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신 거죠? 지금 예. 이제 허리에서 이제 엉바지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발을 디디면은 오른쪽 발바닥까지 이게 찌릿찌릿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크보다는 어머님은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 네. 단순한 협착증이 아니고 척추가 약간 빠지거나 아니면은 움직임이 많은 불안정성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도 물론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 만약에 그 협착증에 이제 불안정증이 심하다, 뼈가 많이 물러났다 그러면, 아니면 그 디스크 있는 사이가 많이 비어 있다 그러면 뼈를 잡아주는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수술들이 다 크게 절개하고 했지만 지금은 다 척추 내시경으로 다 가능해요. 그러면 회복이 훨씬 더 빠르고 어머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웠다 앉았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치료 잘 받아보시고요.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네, 주신 어머님 분.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네. 되세요? 예, 저는 70세예요. 네, 자,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김현서 원장님께 증상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네. 이 네. 허리가 예, 예. 아파가지고 아픈 지가 좀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골반뼈 있는 데가 이렇게 만지면 살짝 아파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수하려고 세면대 있으면 허리가 아파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리 종아리 있는 데로 이렇게 당기고 아파요. 예, 예. 그래서나 그 전에 이제 저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 다니면서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예, 예. 디스크
4, 5번인가 3, 4번인가 이렇게 디스크증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리해야 될까 하고 지금.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나 불안정증이 심하다기보다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만성 통증이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디스크가 이제 생기면서 갑자기 통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시술이나 아니면 내시경 수술에 작은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훨씬 더 데미지가 적은 또 치료가 있거든요. 그것들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 부위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진단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신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으로 이제 진단을 해드리다 보니까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도 이제 80대 여성분이십니다. 81세 여성분이신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 통증, 네. 또 특히 왼쪽 다리 방사통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돼 있는데 신경이성 파행은 예를 들어서 좀 걷다가 다리가 갑자기 아파서 네. 쉬어야지 통증이 풀리고 그리고 또 다시 걷다가 다시 아프게 되는 걸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그래요. 그 증상들이 같이 온 거고 81세 1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디스크고 이게 인대고 이게 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신경이 원래는 이만큼 있는데 좁아져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중심성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의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는 추간공, 이게 신경이 있으면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네. 이걸 옆으로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신경이 있고 이 주변에 하얀 부분이 공간이에요. 나가는 길. 근데 우리 라제 통문이라고 그러죠. 이 라제 통문이 하나가 딱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도 풀어줘야 되죠. 여기도 풀어줘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사를 박아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잘 풀고 이것도 이렇게 딱 풀 수 있다고 하면 나사를 안 박아도 되잖아요. 네. 그게 이 방법입니다. 잘 보시면 가운데 풀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푼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81세 여자 환자분이 나사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뭐 마취와 관련된 문제 또 그쵸. 회복과 관련된 문제 있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걸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었지만 또 이렇게 큰 수술 없이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척추 질환은요. 또 하나 좀 치료가 어려운 게 재발이 잦아요. 우리가 계속 서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았다가도 또 재발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한 경우에도 지금 소개해 주신 이 단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예, 재발성 디스크는 협착증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그냥 뭐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이 계속 뭐 수술하지 않고 아니면 뭐 시술하지 않고 있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증상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네. 수술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술은 그래도 좀 더 나아요. 유착이 잘 안 생기기 그쵸. 때문에. 근데 수술은 유착이 생기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다시 생긴 디스크나 협착증들은 굉장히 곤란하죠. 다시 절개를 하고 그쪽 유착을 네, 떼어내는 사이에 그렇죠. 신경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그렇군요. 신경이 상하거나 네. 아니면 뼈를 많이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시경은 그걸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유착된 부위를 피해서 갈 수 있어요. 네. 새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재발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내시경이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협착증도
그 내시경의 장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세 이 남성분의 사례가 이제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의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6세 남자 환자이고 네.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방사통으로 돼 있는데 이분은 잘 보시면 여기 예전에 수술한 흔적이 여기 인대가 있는데 이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 뼈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쪽은. 그러네요. 그건 이제 수술했다는 뜻이고 문제는 이게 이 수술한 자리를 통해서 디스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 만약에 수술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 뼈를 더 드러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관절이 많이 약해지겠죠. 네. 그러면 불안정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게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동안에 신경막이 찢어지거나 신경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이런 경우는 디스크를 다 못 빼낼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내시경은 이걸 뭐 이렇게 간다든지 물론 옆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뒤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다 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차이가 뭐냐면 물론 신경 풀어지는 것만이 장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관절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네. 즉 그 이야기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조물들을 다 그대로 세이브하면서 네. 보존하면서 병변 부위만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네.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존의 구조물을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병변을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44세 여성분의 사례인데 이분은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나요? 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4세 여자 환자분이고 허리 통증, 왼쪽 다리 방사통이 더 있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디스크 잘 보이시죠? 엄청 크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의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거의 걷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되게 젊으신데요. 정말 그죠?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분도 역시나 기존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번 여기 이게 인대가 이쪽하고 이쪽이 좀 틀리잖아요. 뼈도 좀 틀리고 네. 그래서 이쪽이 이미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 내시경은 뭐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유착도 훨씬 더 유착 방리가 잘 돼요. 안전하게.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었는데 아주 또 예후가 좋게 잘 치료가 된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수술한 경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세 여성분이십니다.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50세 여성분이고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방사통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여기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도 잘 알겠네요. 엄청 큰 많죠.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 네. 실은 이분은 바로 얼마 전에 디스크 수술을 내시경으로 다른 곳에서 받으셨어요. 네. 근데 다시 재발이 된 거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크게 터지게 되면 신경이 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절개를 했다고 그러면 다시 수술 들어가서 뭐 하게 된다면 다시 신경이 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를 못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데 네.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제거를 했고 실은 이 환자분은 처음에 오실 때 신경이 좀 마비가 돼서 오셨어요. 마비는 이 좀 상태에서. 심각하네요. 근데 이 이후로 다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눌린 기간이 길수록 또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신호가 왔을 때는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쭉 사례를 보다 보니까 디스크와 협착증 외에도 이렇게 단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을 했을 때 치료받았을 때 효과적인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디스크 협착증 말고도 여러 네.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근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후관절 낭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은 47세 여자 환자분이죠. 실은 이분은 어디서 물혹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이게 물혹이 생겼는데 여기서 뻥 나와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협착증이 좀 있으셨던 분인데 네. 이게 생기니까 엄청 아픕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엄청 아파서 걷는 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낭종이 저 위에 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뼈인데 수술을 하려면 이걸 거의 다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동축에서 하려면.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나사받기를 했어요. 불가피하게.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대편 딱 들어가서 이것만 딱
뚝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협착증이 있어서 같이 이 협착증도 해결하고 동시에 예, 대신에 보면 이 관절들이 완벽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네요. 낭종과 함께 척추의 협착증을 동시에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치료를 앞두고 있는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고 협착증이 있고 뭐 불안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랫동안 좀 뭐 통증을 경험을 했거나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수술하지 말아야 된다. 수술하면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비수술이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한테 다 맞는 치료가 있어요. 수술이 절대 답은 아니고 비수술이 절대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지를 찾아야 되고 물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수술하면 100% 다 낫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시술해서 100% 다 낫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때 본인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들을 다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인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